지금 검찰이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진심 인정. 포토라인에 못 세우면 그냥 쇼. 그렇죠. 포인트가 포토라인이다. 네. 전과가 있어요. 커바나 협찬금 모두 무혐의. 김건희 서면 조사만 2번. 서면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우리 여사님 저 협찬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협찬금은 커바나 컨텐츠에서 전시회를 할 때 기업들로부터 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 때 하지 않습니까? 포스터에도 안 나오는 협찬금이 많았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지금 현금 재산만 60억이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이 한 번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품백 관련해서 가상 포토라인 지금 본인만 가운데 센터에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 더 훌륭하십니다. 사진 근데-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를 보면 자신이 이제 기자회견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저는 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을 하겠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포토라인에서는 과연 김건희가 원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검찰도 뭐 기소는 요청은 했다라고 하지만 김건희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뭐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검찰 수사했어, 수사 시작했어 이런 느낌만 주고 싶은 거죠.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반란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일부 있긴 해요. 이원석이가 한동훈 라인이라는 근거로 한동훈이 지금 이원석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은 저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윤석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기엔 윤석열이 임기를 채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그냥 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비중으로 더 크다. 지켜볼 일인데 문제는 진심으로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그것이 검찰에 근데 대개는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막아볼 생각으로 이제서야 부랴부랴 쉬어하고 있다. 근데 우리 예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김건희 명품백 관련한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주가 조작 사건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조사한다고 해놓고 또 서면 조사로 위험에 끌면서 시간 끌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그 시선이 좀 조금 더 좀 사람들이 공감을 더 얻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항상 의혹이 있을 때마다 했던 말이 뭐 조사해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방어를 할 거라는 게 너무 뻔히 예상이 되니까 이건 그냥 쇼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 송경호가 세과시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박찬대 원대가 저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고도의 갈라치기에 가깝습니다. 야 니들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검찰이 살아남아라고 하는 갈라치기에 가깝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한 해 만에 그랬더니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문책해라 했다라는 썰들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어느 쪽이라도 저는 꿀잼이라고 생각해. 팝콘 각이야. 그리고 이원석이가 정말로 윤석열을 치는 거라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릅니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배운 게 있죠. 네.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도이치모터 수사 방기를 잊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훨씬 더 전과가 크지. 그러니까 저 분석은 뭐가 있냐면 명품백 수사에 김건희는 처벌받기 힘들 거다. 법 규정의 미비로. 네. 그러면 수사를 하는 척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도이치모터 수사가 훨씬 큰 건인데 요거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주장에 더 힘을 한번 실어주고 싶어요.
저 굳이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체 양명주에서 양명주가 다 김건희 건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명품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것도 기자회견이 있는 그 당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사실 그 양명주 중에서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까지 포함하면 제일 비중이 작은 게 이제 명품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명품백이 사건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기 아니냐, 최혜병 특검이라던가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눈 가리기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좀 더 무게가 실리죠. 이채는 윤석열 아젠다에 가깝습니다. 양명주 말고 앞에 채도 김건희 이슈일 수 있다는 또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무섭다 진짜. 그 임성근 사병이 또 김건희 씨와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세간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임기가 5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대충 덮으면은 검찰들이 털어주면 되겠지. 그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자기 건, 특히 최상병 건 같은 거 대충 덮으려다가 덩어리가 커졌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때 역사적 교훈을 얻었잖아요. 숨기려고 해. 그게 이제 예전에 정윤회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막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법 처리 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권력을 이용해서 대충 덮으려고 했다가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검찰이 털어줘도요. 특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이 돌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수사 다시 하기 좀 힘든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를 하거나 무혐의로 종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원리예요. 검찰이나 윤석열은 영원 불변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국회가 그 검찰의 영역까지 지금 특검 얘기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온갖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을 못 믿으니까요. 검찰이 조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어쨌건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검찰이 진짜로 반란을 일으킨 거라면 땡큐.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을 반란을 일으킨 거라면 땡큐. 그렇지만 그 상황이 되면 윤석열의 오로지 유일한 무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버티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원석이가 임기 9월인가 끝났다며 버티는 거야. 재밌겠다. 그리고 이원석이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고 해. 네. 똑같네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면. 근데 어쩌고 그냐면 내 진짜 어우씨 그때랑 똑같으면 이원석이를 또 우리 이거 안 되는구나. 됩니다. 네. 우린 대선 주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을 검찰을 시켜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포토라인 세우면 조금 인정.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봐.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러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고 구구 유튜버 이런 애들 특히 지금 구속돼 있는 김상진이가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했잖아요. 네.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추미애 국회의장도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 네.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우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한 반 믿어줄게. 김건희 포토라인 세운 날 새날에서 생중계 하시면 어떨까요? 가셔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다른 기성 언론들이 다 해줄 텐데. 예.